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7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가리켜서 richest country, 가장 부유한 나라다. 그런 나라에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떻다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 부자 나라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 가난뱅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몽땅 갖다 바쳐야만 하는, 그렇게 익히기도 합니다. 정치적 가난뱅이다. 네. 그리고 김여정이가 그랬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되지 못한다. 네. 자, 가끔씩 이렇게 나라의 모습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투영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할 때는 좀 미국이 만만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이 상당히 힘들죠. 반발을 하고 싶은데 반발하기 전에 우선 트럼프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눌리는 기분이 듭니다. 트럼프가 저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으면 안 됐을 텐데 또 미국 대통령이니까 상당히 파워가 붙어요. 그럴듯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보일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위상이 왔다 갔다 하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쭉 지켜볼 때마다 나이가 80이죠. 46년생, 우리 나이로 80, 79. 참 경험이 많고 이기는 게임만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체급 자체가 세다 보니까 사람을 참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 그가 한국을 리치 컨트리라고 할 때는 참 그게 칭찬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빈정거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까딱하다가는 뜯기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한미 관계를 좋게 했다는 건 좋은데 참 많이 뜯기고 왔습니다. 반미주의자, 반일주의자를 그렇게 자랑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한테 찍소리 못하고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오는 건 좋은데 미국한테 너무 뜯기고 오니까 참 이걸 칭찬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요 근래 그래도 꽤 괜찮은 보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이었으면 좀 뭐라고 말싸움이라도 하면서 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보다도 영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못해요. 말이 빨리 나오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할 때 그 교회를 조사하고 어쩌고 했을 때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부대에 간 거는 한국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한 거다 설명할 때 보게 되면 트럼프가 빨리 얘기하면서 I got some information from Intel 하고 지나가는데 많은 언론들이 미국의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부터 정보를 얻었다 번역했는데 그 인텔은 인텔리전스의 약자입니다. 인텔리전스는 정보기관을 가리켜요. 내가 CIA나 DIA나 이런 많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기를 한국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텔이라고 번역해놓고 어떻게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런 정보를 주지하고 의아해 했는데 그만큼 영어라는 게 바바바바박 들어가면은 참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남아공 대통령이나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으면 영어가 되니까 말싸움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리한 거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특검이 자주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럴 때 잭 스미스가 아니냐고 농담 졌을 때 아주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갖고 논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창피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고 웃었다라고 하는데 미친 특검 아니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영어로 퍼붓는 상태에서 참 홈그라운드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 위상을 지키느냐.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면 어지간히 해냈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면 꽤 했을 거고 박정희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트럼프가 한국은 리치 컨트리, 리치스트 컨트리라고 했을 때는 뭘 내놓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영어도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본인이 5개의 재판을 연기시켜놓고 대통령질을 하면서 미국에 갔으니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내줬습니다. 자, 찹찹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조직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전에 임꺽정을 썼던 그 누굽니까? 북한에 갔던 그 임꺽정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참 우리말이 찰진 게 표현이 많아요. 찰진 표현들이 많아요. 요 근래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는 이제 뭐 황사경이나 또 김주영의 대하소설을 보게 되면 찰진 우리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워낙 미국화되고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뭐 영어 표현을 너무 쓰다 보니까 찰진 우리말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외래어를 거의 안 쓰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찰진 우리말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르쳐서 미국의 모든 것을 주권을 바친 정치적 가난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난 그거 진짜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정치적 가난뱅이다. 왜냐하면 총과 사범이고 5개의 재판을 임시로 물러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은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놓으니까 누가 강한 자가 하게 되면 갖다 바치는 가난뱅이만 사실은 얻어먹는 건데 얻어먹는 건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받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이는 정치적 가난뱅이다라는 표현. 그리고 김여정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바꿀 위인이 못 된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역사를 바꿀 위인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정도 돼야 되죠. 김대중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이명박도 안 되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동결시키고 축소시키고 해결하겠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비핵 담당자를 내세우는 사람이니까 북한이 딱 깨도 똑같도록 봅니다. 자, 제 얘기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잭 스미스란 말을 딱 꺼내갖고 한번 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퍼즈라는 단어하고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한번 겁을 주고 갖고 놀았죠.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다 꿰뚫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북은 이북대로 정치적 가난뱅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못 된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바닥을 다 보였어요. 적국하고 동지들한테. 이제 이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봤던 사람들도 맞구나 할 거고 아닌 사람들은 새롭게 눈을 볼 거고. 자, 이러한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까요? 저는 이 대통령이 지난번 15만 원씩 생계지원금인가 나눠준 거 있죠. 뭐 저도 그거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야, 이 양반이 실력이 없으니까 돈 나눠줘 갖고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민 임명식인가 하고 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미국 가서 저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겁을 주니까 뭐 퍼주고 그 이익의 90%는 미국이 쓴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다 하고, 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은 역사 공부를 하게 돼 보니까 철종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나 최고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참 헛짓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구나. 지난번까지는 좌파들이 자기를 옹립하니까 좌파들 주장에 다 맞춰주다가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또 국민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돈을 마구 풀다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좀 통해야 되는데 통할 수 없게 되는 이 가난한 모습이 노정됐습니다. 참 슬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국으로 오실 텐데 속이 흐뭇할지 아니면 쓰릴지 자기가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망신을 당해도 그 망신을 감수하고 뭐가 방향이 있으니까 이제 가슴도 아프고 할 텐데 그때 모면하는 사람들은 이거 주고 저거만 모면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지 짐작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김민웅 씨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은 미국 제국주의자 나가라 그랬는데 그 제국주의자한테 다 비위 맞추고 온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참 한국이 이 호구가 됐구나. 뭐 윤석열이었으면 좀 달랐겠나.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 됐기 때문에 좌파들은 좀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꼴 당하고 왔으면 뭐 거리에 뛰쳐나서 국가망신할 텐데 좌파들이 못한다. 이제는 저 좌파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야, 이 정치적 가난뱅이들아, 맞는 거죠. 응? 능력도 없이 뭐만 주장해갖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뭐나 뜯어먹으려고 하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해 놓은 사람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으로 시키고 사회부 총리로 시키려고 그러지? 참 이재명 대통령이 인물적 가난뱅이 같아요. 이 사람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썼던데 그의 복심이라고 하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 김현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이 이재명, 이제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 저렇게 된 상태에서 한다는 거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항우와 세상을 통일할 때 장량소와 같은 사람을 썼는데 없구나. 가난하니까 참 힘들겠구나. 철저히 무슨 주변에 인재가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부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리더를 교체하는 거 하고 그 리더를 보강해 주는 건데, 보강해 주는 세력이 지금 민주당의 세력들인데 그 민주당 세력의 헤게몬을 쥐고 있는 거는 이해찬 전 총리로 보이는데, 이해찬 총리는 강성만 요구예요. 그 사람이 하던 대로 가게 되면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거대로 가려고 하는 게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제 안 맞을 겁니다. 안 맞을 겁니다. 참 슬프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개헌을 하겠다고 바람을 잡고 있고 계속 이제 시끄러운 일을 일으켜갖고 이 정권이 약한 거를 감추고 갈 텐데 한국이 퇴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은 빨리 끝내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가람뱅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가람뱅이라는 겁니다. 물론 똑똑한 국민들도 있지만 참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능력이 이까지라면 뭐 당해야 싸죠. 싸죠. 이제 앞으로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으로 옮기면, 여기 일자리 줄어들면,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흥청망청 옛날 경기 좋을 때 참 부정부패가 많고 그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요즘처럼 깨끗해지니까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지금 뭐 소상공인들은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좌파 쪽으로 가 있어요. 너무 좌파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흥청망청 돌아가려면 대기업들이 돈을 풀고 그들이 잘 벌고 흘러 가서 넘치는 건데, 대기업들은 자기만 해외에서 벌었고 자기만 잘 살고 국내에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돈을 못 돌려주는 구도가 돼가잖아요. 이런 세상 만들자고 좌파들이 저렇게 설쳤나. 근데 저런 좌파들을 왜 우리 국민들이 허용을 해줬나. 대통령으로 뽑아줬나. 뭐 저에 대해서 저희 정치적 노선을 비난하는 친구들도 제 가까운 쪽에서 많습니다만은, 그들이 지지했던 세력이 지금 만드는 대한민국이 리치 컨트리는 됐는데 왜 정치적 가난뱅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치가 되면은 역사를 바꿀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인이 못 나오는 나라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능력에 비해서 높은 자리에 갔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문재인도 자기에 비해서 큰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를 소화할 만한 배심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를 해내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조직을 망치는 큰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가 그 자리에 넘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부족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정치적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치한 국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리더를 뽑은 것도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반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레볼루션을 얘기했습니다. 레볼루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레볼루션에 실패해서 퍼지를 당하시거나 숙청을 나가시거나 그런 선택들을 하셔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주춤주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좌파로 있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을 만들어버리니까 방위산업에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하청업체의 근로자들까지도 야 원청기업 나와 하고 노사 분규로 가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끕니까? 또 중대재해제약법을 만들어서 기업들 다, 특히 건설회사들 국내에서 건설 안 하게 되면, 집을 안 지으면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중대재해법 피해갖고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노란봉투법 피해서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된 거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한다. 재벌들 다 미국으로 가게 하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게 많은 표를 줘서 국회의원의 3분의 2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 가난뱅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된 것 같아요. 나라는 부유하니까 뜯어먹겠다. 근데 막상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남이 하던 대로 다 해주죠. 생계지원금도 줘, 미국도 돈 달라면 줘. 그럼 이렇게 다 퍼지고 나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여러분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좀 재미없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